안녕하세요. 소망맘입니다. 오늘은 이번에 저희 아이한테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. 그래서 조금 너무 개인적이고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어,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주제는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인데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라는 주제인데요. 사실 제가 솔직하게 이런 일이 우리 아이한테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, 아,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, 이럴 때 학교 다니는 엄마들,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들의 경우에 어떻게 엄청 힘들겠다.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죠. 아, 학교 안 보내길. 아, 나는 진짜 학교 안 보내서 다행이다.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, 저희 아이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친구 관계가 많진 않아요. 그리고 막 다양하지도 않고, 그냥 한정된 그런 공간 안에서 이렇게 친구 관계를 하고 있는데, 예전에 다니던 태권도 학원 친구들이랑 이 친구가 저희 아이가 5살 때부터 다녔으니까,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희 아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, 진짜 둘이 뭐 연락을 하고, 그리고 8살 때 휴대폰을 사주고 난 이후로는 맨날 연락을 하더라고요. 매일매일. 근데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지내서 뭐 괜찮았어요. 근데 같이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조금 일이 생겼는데, 이게 이제 사실 초등학교 남자아이를 두신 학부모님들이라면 당연히 아이들이 게임하고 로블록스 하고 이런 걸 알고 계실 거예요. 여자친구들도 그렇고. 근데 이제 같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뭐 처음에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, 그냥 점점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사실 저희 아이는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유튜브 하고 싶다고 하는 아이니까, 이제 또 자기 용돈 모아서 게임 아이템 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, 뭐 챌린지식으로 해가지고 남편이 이까지 뭐 이거 뭐 한글 타자 이만큼 나오면 이렇게 해줄게, 이거 게임 여기 로벅스 몇 개 해줄게,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현질을 하는 편이란 말이죠.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한 거를 자기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그걸 안 주더라도,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더라도 아이가 좀 힘들게 모은 게임 캐시를 달라고 한다든지, 아니면 팔면 돈이 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아이템들을 달라고 하든지,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아이를 통해서 원래 알고 있던 태권도 학원 형아들인데, 그 번호를 몰랐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 형아들과 있는 단체 톡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. 들어가면 되면서 이제 같이 그 형인들이랑 한 대여섯 명 되는 형들이랑 같이 게임을 했는데, 이제 아이가 레벨이나 티어 이런 게 좀 높은 편이에요. 왜냐면 게임을 열심히 하니까.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뭐 좀 아이가 힘든 요구를 하는 거죠. 가만히 서 있어라. 우리가 너를 때리겠다. 이런 약간 사이버 불링 같은데, 이제 그러 그렇게 아이가 뭐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이 아이를 때려서 뭐 경험치를 얻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보다 보면 저건 선을 넘었다 싶은 게 있어서 아이랑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그래 재밌어서 같이 노는 게 재밌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또 특히 제가 항상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, 저도 그렇지만 거절을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또 상대방의 F형이라서 공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, 이제 다른 사람이, 그리고 친구가 상처받을까 봐,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이기 때문에,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
거절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.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아이가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, 저희 아이한테 소망아 싫은 거 싫다고 말해도 되고 친구 관계 안에서는 그거를 나 싫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. 그리고 그 친구도 너한테 그렇게 안 해주는데 너만 그렇게 하면 또 그 친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나중에 네 마음이 다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.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가르쳐서 아이가 또 거절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거절을 근데 계속 할 때마다 아, 왜 안 해줘? 아, 이것 좀 해달라니까. 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요구가 이어졌어요. 그리고 이제 나서 하루는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있잖아요. 쎄한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이제 통화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 음소거를 해놓고 울고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가 좀 마음이 여린 편이거든요. 남자애 치고는. 그래서 그러면서 전화 통화하면 힘들어하고 통화 끝나면 또 힘들어할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. 왜냐면 이제 거기 다 같이 있는데 형아들이 실수로 뭐 다른 걸 할 때는 그 형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실수로 뭐 그렇게 했으면 야, 너 왜 그래? 뭐 이렇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정말 아이한테 조금 아이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지켜봤는데 바로 끊게는 바로 걔들이랑 연락하지 마 이렇게 안 했어요. 왜냐면 이런 불편한 상황도 사실 저희 아이가 겪을 데가 없으니까 일단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불편한 환경도 한번 겪어보고 경험을 해보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이걸 한번 조금 지켜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을 계속 해야 된다.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는 너무 힘들 때는 부모님한테 요청을 해도 된다. 도와달라고 해도 된다.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또 그 친구들이 선 넘는 것 같을 때는 저는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남편이 좀 개입을 해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통화하는 중간중간 들어갔어요. 왜냐면 통화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2월부터 갑자기 딱 모든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끊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뭐 생각은 했죠. 그런데 아이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. 왜냐면 그때 또 좋은 형아들이랑 연락이 되고 형아랑 이제 형아들이랑 게임 같이 하면서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. 뭐 연락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전부터 알던 형이랑 연락하고 게임하고 놀면서 아이가 이제 너무 또 즐거워하더라고요. 왜냐면 그 형이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래서 또 존중해주는 사이고 둘 다.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고 한 딱 2주 반 정도 지났을 때 그 애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. 우리 절교해.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뭐 단톡방 그 형들이랑 있는 단톡방 말고 다른 여자친구들이랑 있는 단톡방이 또 있었어요. 그 또래 그 동갑 친구들이랑 있는 단톡방에 우리 절교하기로 나 소망이랑 절교할 거예요. 왜냐면 소망이랑 연락 안 하고 소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절교할 겁니다. 이렇게 다 같이 있는 방에 올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이제 절교하자고 한 걸 카톡을 읽기도 전에 이제 그 방에도 카톡을 보낸 거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랑 관계를 완전 공개적으로 끊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 아이한테 절교하자 이거에 이제 답장을 했는데 이제 카톡으로 이모티콘으로 우는 표정 이런 걸 보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애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. 난 너랑 절교할 거야. 막 이렇게 했더라고. 그래가지고 아이가 엄마 나 어떡해 이렇게 하는데 음 괜찮다고 모든 관계가 이제 다 네 마음 같을 순 없고 이 관계 속에서도 이 친구는 만약에 너라는 좋은 사람을 잃어서 후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. 그런데 이제
너 너무 많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당연히 울었죠. 저희 아이가 너무 이 친구랑 연락을 계속 하고 싶어 어떡해 이러면서 이 친구가 있는 학원을 다시 다닐까? 이 친구가 다닌다는 학원을 갈까?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어떻게 다시 돌리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 친구는 사실 그 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번 아이한테 너무 무리하게 해서 그 발리 가기 전에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제 발리 가니까 어차피 그래서 발리 간 2달 동안 아예 게임을 못했잖아요. 그 사이에 계속 이때까지 내가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연락을 해서 다시 연락을 붙은 거였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한 3일 울고 내리 울고 이제 그 애 그렇게 했는데도 또 그렇게 했잖아.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이렇게 하고 또 남편이랑도 상의하고 이렇게 하고 또 잊고 잘 지냈죠. 그러고 이제는 연락 안 하기로 했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도 조금씩 마음 잘 정리하고 나중에 한 달 정도 돼서는 엄마 그 친구는 진짜 나한테 너무 함부로 대했고 진짜 나쁜 친구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 스스로.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 안 할 거고 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됐어요. 그러면서 마음을 잘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한 달쯤 뒤에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이 오는 거야. 잘 지내냐고. 그러면서 전화 받아달라고. 다시 너랑 게임하고 놀고 싶다고. 막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저희 아이가 연락을 안 받았어요. 연락을 안 받고 또뭐 전화 통화 와가지고 실수로 받아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소망아 나 너 너무 보고 싶고 잘 지내 이렇게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같이 게임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아니 잘 지내 그냥 끊어 이렇게 하고 끊었더라고요. 그렇게 끊고 전화 통화는 그 뒤로는 계속 거절하고 이렇게 왜 차단을 안 했냐고 물으시면 이제 이게 뭐 증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음, 그냥 관계 안에 있어서 아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보고 싶기도 했고 또 사실 어, 그 아이도 또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차단까지는 안 했고요. 근데 아이가 마음이 좀 단단해져서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 답도 안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, 잘 했던 것 같아요. 이 사실 그리고도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이 와요. 종종 막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이때 좋았잖아 이러면서 카톡 사진 다 캡처해가지고 우리 나눴던 카톡 사진 예전에 친했을 때 나눴던 카톡 사진 다시 다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때 너무 좋았다고 이때 너랑 친해서 너무 그립다고 뭐 이러면서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이 차단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두고 보고 있는 게 이게 아이한테서도 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가 싫은 걸 거절하는 거 그리고 관계 안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. 그리고 또 이 관계 안에서 이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무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, 내 마음을 좀 더 북돋우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켜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사실 내가 가르쳐 주고 싶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. 왜냐면 이건 경험으로 배우는 거니까 또 이 모든 기록들이 이제 혹시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진짜 느꼈던 게 학교를 안 다녀도 이게 언니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 학교 폭력으로 만약에 학교 다녔으면 이건 학교 폭력 사안 걸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녀도 학교 폭력이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사이버 불링이 있었다고 해도 아이를 지켜주는 건 이런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 안에 단단한 그 내면의 힘이 길러져야지 되는 거.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어, 물론 저는 아이를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
사실은 제가 홈스쿨링을 선택한 게 아예 이런 사이버 불링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었죠. 왜냐면 영어 때문이니까. 영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해주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니까. 그런데 학교 폭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하다는 마음이 들어요. 왜냐면 애 관계에 있어서 엄청 학교를 보내면 이렇게 그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우리 아이 성향상 진짜 많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덕분에 홈스쿨링 하고 있는 덕분에 조금 덜 신경 써도 될 것 같고 또 이제 아이가 스스로를 조금 더 단단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저희 아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진짜 사람을 보는 방법도 많이 배웠고 또 너무 좋은 친구도 변할 수 있다. 이런 것도 많이 배운 것 같고, 상처가 없진 않았겠죠. 그런데 그 안에서 더 성장을 했다는 부분? 그래가지고, 저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역시도 좀 많이 배웠죠.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나 또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사실 저는 좀 많이 감정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아이한테 좀 많이 감정을 이입해서 좀 감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또 진짜 T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조금 감정적이지 않게 대하면서 아이가 이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오히려 T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. 그래요.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학교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